2021년 3월 23일 수도 평양에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보금이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안 되던 그해 12월 김종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최중대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원시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 건설 정책입니다.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을 뗀 데 불과하던 그때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건설 전역이 전개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는 해를 넘기며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지속되고 재해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중첩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이런 극난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농촌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진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삼지연시. 삼지연시를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읍지구는 물론 한 폭의 그림 같은 농촌 마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10여 년 전에 벌써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무리일으켜 오셨습니다. 농촌건설 방향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삼지연시 건설을 통해서 지방건설의 교과서적인 경험과 교훈을 쌓고 지방건설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 도약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맡아 안고 땅과 함께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 농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후에 조건이 좋아진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농촌 건설을 늦잡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농촌에 남아있는 세계적 낙후성을 언제 가도 털어버릴 수 없다고 하시며 농촌 건설도 번복기를 창조하는 것으로 저 시작을 떼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건국사에 유례없는 농촌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건설은 그 자체가 국력의 집합체로서 많은 노력과 물적 자원의 소모를 존재로 합니다. 더욱이 라쿠와 호진송의 대명사로 불리어온 농촌을 개변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많은 품과 노력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농촌 건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농촌건설중앙지휘부입니다. 농촌 살림집의 설계로부터 자재 보장과 수송, 시공과 입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의 수천 개 농장, 작업반만 해도 수만 개나 되는 농촌 마을들의 살림집들을 모두 새로 지어준다는 게 정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 아니시면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실례로 2020년대에만 봐도 농촌에 25,600여 세대가 새집들을 했습니다. 그 25,600여 세대가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보장, 수송에 간단치 않은 품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해마다 새집들이 하는 농촌 세대와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5,600여 세대, 2023년 25,800여 세대, 2024년 29,000여 세대.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마다 입사하는 농촌 살림집의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국가가 들이는 품과 공력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공주께서는 농촌 건설에 필요한 강제화 윤리를 비롯해서 주요 자재를 보장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투개 조치도 취해 주시고 시멘트를 철도와 육류로 수송한 데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수풍호 주변의 군들의 선단을 무어 시멘트를 수송하도록 합리적인 대책도 취해 주시면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단지 자재 보장과 수송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강력한 설계 역량 동원, 시군마다 건설여단 강화, 전국적으로 800여 개의 마감 건재 생산기지 신설 및 증설, 그러던 2022년 5월 그러나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펼친 농촌 살림집 건설 전역에서는 한시도 건설의 동음이 못지않았습니다. 농촌 건설, 그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수행해야 할 국책이었습니다. 농촌의 묵은 때를 그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모든 구역군들에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당 정책적 요구대로 모든 구역군들에서 건설여단을 강화하는 데 그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는 불리한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면서 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감 건재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2023년 5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량강도 내 시군들의 농촌 살림집 건설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량강도 시군들의 농촌 살림집 건설 실적이 제일 낮은 상태에 있다는 실태 보고 자료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정을 무겁게 했습니다. 북방의 강추위 속에서도 혁명의 성질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어느 지역보다 엄혹한 날씨 조건으로 하여 지역의 살림살이와 발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량강도 이민들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용을 창조하고 따라 배우는 사업도 해야 하지만 뒤떨어진 단위들이 다 같이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사업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수분자들과 핵심 당원들로 당원 대도를 조직해서 양강도에 파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라도 건설 장비들을 갖추어줘 도를 일도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은 준종기지들을 도안의 시군 건설여단들에 보내주시는 은종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산골 막바지 농장, 제일 못 사는 농장부터. 이것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농촌 살림집 건설 원칙의 하나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자면 굵은 뿌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잔뿌리가 더 튼튼해야 한다고 하시며 눈에 띄지 않는 산골 막바지 농장, 제일 못 사는 농장부터 살림집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산골 막바지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가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신 인민의 오버이의 뜨거운 진정. 그 진정이 곧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되었고 량강도의 농촌 살림집 건설에 구현되어 조국의 북변에도 전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실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림광 동지입니다. 그는 사업상 관계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하는 과정에 남다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으로 원하는 나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저에게 조선에서는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한 평방당, 농촌 살림집이 한 평방당 수천 달러가 되고 그리고 60여 평방짜리 살림집을 사는데 수십만 달러가 걸린다고 하면서 이 많은 돈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의문을 풀지 못해 하였습니다. 건설은 국가의 부담으로, 살림집 배정은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지방에 일도 세우는 건물일수록, 평범한 인민을 위한 건물일수록 더 마음 쓰시고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며 소박한 농민들을 위해 수천 건의 설계안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그래서 때까지 농촌 살림집 더해집이 없어지고 모든 농촌 살림집들을 농촌 고유의 특성과 지역적 특색이 살아나게 비반복적으로 설계하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에 11만여 세대가 새집에 입사. 이런 숫자를 종합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산출해내기에 앞서 거기에 바쳐진 하많은 품과 노력, 심혈과 고뇌는 아마 숫자적으로 다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해 국가가 지는 부담은 부담이 아니라 곧 낙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과 국가기관 건물은 한 채도 짓지 못하고 인민을 위해서는 수만 세대의 살림집을 짓는 것이 하나의 레사로운 일로 됐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농촌들에서는 새집들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서재지 마을이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대천군 욕구더리와 평안북도 농촌격립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이 오늘 이렇게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언덕으로 우리 바닷가 마을에도 궁궐 같은 농촌문화주택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골 마을에도 도시 풍경을 펼쳐놨습니다. 외진 산골 마을이 제일 먼저 정말 훌륭한 제일 멋진 살림집을 지어줬습니다. 30년 동안 농장에서 트랙터를 운전수를 한 아버지네 그리고 저 동생 네 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새 살림집을 세 세대나 받았습니다. 살림집 건설과 동시에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10여 종의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원림경관을 자연풍치와 어울리도록 하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밤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까지 결코 무엇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의利益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오직 조선노동당만이 시작하고 줄기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창한 혁명인 것입니다. 내 집을 바꿔보니 사랑이 어떻게 받아봐야 돼?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져서 경리하는 모습이니까 충성으로 받아봐야 되던 일념이 쌀로서 받아가는 애국농민으로 살겠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농촌 진지를
더욱 굳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터난 분투리지 않고 이렇게 동실하고 궁궐 같은 집을 배려해주니 경례하는 원수님께 거마음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신령입니다. 낳아준 부모도 풀어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소원을 경례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전국 도처의 농촌 마을들에 사는 새집들이 소식이 그칠 새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를 혁명적 강풍으로 하고 있기에 이 땅 그 어디서나 행복의 선경 마을들은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며 인민의 보금자리들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변함없이 울려 나올 것입니다.